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 포스코 DX, 또 이 섹터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마이너스 3.48%로 좋지 않은 흐름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일단 오늘 포스코 그룹사도 그렇고 결국 2차 전지의 흐름과 같이 좀 흘러가고 있는 이 포스코 DX도 이 섹터의 흐름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같이 보여주어야 주가가 더 상승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게 현재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게 지금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대 좀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만큼은 내가 이 물량을 들고 있다. 만약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혹은 최근에 이런 박스권 내에서 새롭게 신규로 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 바닥권은 맞아요. 바닥권은 맞는데, 과연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건 일단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절대 흔들리면서 매도를 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갑자기 막 V자를 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러면 오히려 한 번 더 급등이 빠르게 나오면 또 주가는 또다시 빠르게 내려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채널을 형성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포스코 DX를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여기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살아나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결국 2차 전지는 문제 뭐 테슬라나 그리고 미국 증시 나스닥 증시나 이런 다우존스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 금리 인하라는 특히나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어제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또 늦춰질 수 있다라는 또 어느 정도 경제 침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그리고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결국에 팩트는 뭡니까? 이게 늦춰지던 안 늦춰지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안정권까지는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금리도 오늘 3년 반 만에 드디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였죠. 결국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지속이 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진짜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이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미 피크아웃에 대한 고점을 찍고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은 좀 걷어내야 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계속 우리가 홀딩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단기적인 어느 정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또 매수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포스코 DX에 대해서 뭐 인텔리전트 팩토리나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DX에 대한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뭐 부각이 되어 가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포스코 DX를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량주라고 해서 절대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LG 화학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안 망해요. 삼성 SDI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망해요. 그런데 주가 변동성 어떻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뭐 다양하게 뭐볼 것들이 없단 말이죠. 자,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지금 삼성 SDI는 2차 전지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얘네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 포스코 DX와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수익을 보면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딩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포스코 DX에 대한 관점을 지금부터 하루하루 이런 변동폭에 일희일비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 DX에 대한 단기, 좀 중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타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나갈 건데,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한번 포스코 DX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표들이고 제가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어지럽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 방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지표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더블 바텀이 이어지고 이 더블 바텀 과정에서 이 매수 심리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는 살아나고 있는데 그만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현재 잠재적인 상승력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포스코 DX를 매도를 할 생각이다라고 하면 이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매물대가 있겠죠. 저항대가 있을 것이고 또 이 구간 언저리에서 고점 신호가 나올 텐데 전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한 4만 원 구간 그리고 그 이상 구간까지 보면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한 번씩은 꼭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어쨌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격적인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을 주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들이 항상 이런 곳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승 파동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꽤 큰 조정들을 계속 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흐름들에 대한 타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다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 이게 갈 종목인지 안 갈 종목인지에 대해서 맨날 제가 봐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흐름들을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만약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DX는 지금 뭐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 우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 방에 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으면 이런 정말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좀 궁금한 종목들 내가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번호로 저에게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유한양행이다. 그다음에 지금 HLB가 또 상당히 핫하죠. 클래스 2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초대 그리고 포스코 DX에 대한 전략은 뭐 기본이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종목들까지도 제가 좀 봐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010-2011-9671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 제가 또 주말 오늘 장에 열리는 이 미국장의 흐름들도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좀 정보 전달을 해 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들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주말 동안 분석을 해서 또 이런 점들을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종목을 잡아 나갈 때 이런 시그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시그널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그널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좀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런 내용들 절대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현재 급등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이런 기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단기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이런 차트를 보시면 이 더블 바텀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다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승 파동에는 5개의 파동이 있다. 상승 파동에는 5개의 파동이 있고 그 파동 안에서 우리는 또 고점과 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 파동에는 5파동이 있고 조정 파동에는 3파동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카운팅하기 쉽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또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 상승 초입 구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의 분석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세 파동으로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파동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폴링 웨지 타입에 대한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또 조정이 왔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자 지금까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폴링 웨지 타입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 주가의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만 우리가 잘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상승하는 기회를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들과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응용하면서 정확하게 고점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가 나가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 뒤에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좀 공부하고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외에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자료들도 좀 같이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꼭 같이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과 이런 히든 종목들 그리고 자료들까지도 좀 같이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세요. 히든. 제가 한 번 더 써드릴게요. 010-2011 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제가 이런 도움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종목들이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종목을 잘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타점을 잘 잡는다라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선 타점을 잘 잡아야 되고 기본적인 원칙인 쌀 때 사고 비쌀 때 매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항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항상 행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빠르게 순차적으로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